네, 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자, 미증시 장중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변수는 뭐니 해도 FOMC 의사록이겠죠. 기존의 연준 위원들이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2번 50bp 기준금리 인상할 거고 6월부터 연준 자산 매각 시작할 거라는 이런 타임테이블을 재확인시켜줬고요. 그 이후에 긴축의 속도와 강도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관련한 지표들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75bp 인상, 자이언트 스텝 인상이 빠져 있다는데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3대 지수 장 초반에는 좀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이다가요. 앞서서 보신 의사록이 공개되자 이 상승폭을 갑자기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금리에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성장주, 기술주의 탄력도가 반등의 폭이 가장 좋았고요. 이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는 1.5%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관련 기술주의 주가 반응, 장중에 마감 상승률을 기입해봤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분을 다 토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잠시 후에 따로 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섹터별로 흐름 체크해 보시죠. 하락한 게 헬스케어하고 유틸리티가 있긴 한데 0.02%, 0.06% 이 정도면 하락했다고 보기 어렵죠. 보합 정도 수준에 마감을 했고 나머지 전 섹터가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특히 성장 3섹터라고 할 수 있는 임의 소비재,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모두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고요. 특이한 점은 에너지 섹터 그리고 이와 관련된 종목 안에 신고가가 오늘 속출했다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로 떼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간밤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덩치가 작은 타마성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의 상승폭이 컸고요. 노블 코퍼레이션, 패터슨, 헬머리치, 벨라리스는 그 전고점 신고가 영역에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도 가스 테마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궁금한 오늘이 될 듯 싶습니다. 이 밖에 특징주로 여기가 좀 눈에 띄어서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주 위성이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서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 눈에 띄었는데요. 이 차트는 막사 테크놀로지입니다. 위성 통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와 관련된 이 작은 기술주 위주의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버진 갤럭틱, 트라이엄프 등의 관련 기업들 동반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사실 탄력도가 가장 컸던 건 그동안 좀 낙폭이 컸었던 이 작은 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고요. 상승폭이 작은 쪽은 사실 그동안 시장 흔들려도 그렇게 빠지지 않은 방위산업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날도 안정적인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항공우주 일정이 또 다음 달에 잡혀있죠. 얼마 남지 않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 15일 나로호 2차 발사 예정인데요. 날씨가 좋지 않으면 16일에서 한 23일로 연기 예정이라고 전해집니다. 관련주, 테마주들 이제 정리를 따로 해봤습니다. 앞쪽이 좀 묵직한 방산주가 많이 포진돼 있고 뒤쪽이 항공 솔루션 시스템 쪽이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밸류 체인별로도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우리나라 올해에 우주 관련 예산도 작년보다 19%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그 예산의 한 절반 가까이의 금액이 바로 인공위성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 체인별로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상장사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상장사 대체가 안 되는 분야 쪽은 비상장사도 조금씩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한화, 아무래도 이제 한화 계열사들이 방산 분야의 선두 업체이기 때문에 시스템 분야 중심으로 포진이 많이 돼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제 엔진 쪽 여기 나와 있고요.
구조체나 전자 관련 쪽입니다. 근데 전자 쪽은 거의 이제 비상장사가 다 독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험 설비 쭉 보시면 설비 구축에 한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한양, ENG 등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토목 건축 쪽인데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진중공업과 계룡건설, 대우산업개발 등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건설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하니까요.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잠시 후 자리 옮겨서 김태성 이사께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미증시 특징주 조금 더 살펴보셔야죠. 시간 외거래에서 움직임이 또 심상치 않은 엔비디아 따로 뗐습니다. 최근 미증시보다 우리나라가 사실 한 발 먼저 움직이고 그걸 뒤따라서 이제 미증시 장중에 그 다음날 반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미증시 마감하고 시간 외거래 움직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날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좀 주목도가 큰 상황인데요.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좋았습니다. 예상을 웃돈 실적이었습니다. 특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46% 증가된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물론 이제 순익 쪽은 운영 비용 증가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 평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실적 말고 그 2분기에 대한 그 실적 우려감 때문인데 2분기 매출 감소할 거라는 언급이 기업 측에서 나오면서 이제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 되면서 시간 외거래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바로 한 10% 가까이 급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인데 지금 낙폭을 점점 줄입니다. 이 수치보다 조금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들어온 수치가 낙폭이 더 적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사실 리사수 AMD CEO처럼요. 발언을 할 때 굉장히 자신감 있게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퍼런스 콜 때 좋은 얘기, 긍정적인 이야기를 자신감 있게 발언을 하면 그 흐름이 좀 뒤집히곤 했었는데 이날은 어떨지 계속해서 평가는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어쨌든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 황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게임 분야에 대해서 매출 달성 기록적이다라고 하면서요. 하반기에는 새로운 신제품들로 산업의 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그나마 조금씩 지금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움직임 눈에 띕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평가에 따른 우리 이제 반도체 업종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장중 내내 좀 따져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어제 오더컷 얘기가 나오는 그 CIS 반응도 오늘은 계속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기사 조금 더 볼까요? 니케이 아시아 보도 내용 캡처해왔습니다. 중국의 봉쇄 이슈 등으로 인해서 아이폰 14 개발이 지연되면서 출시도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성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제 늦어도 7월 초에 검증 단계까지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면 여전히 이제 9월 출시는 가능할 텐데요. 아직 애플 측의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에서 좀 화제가 됐던 기사 팩트체크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S보 언론에서 낸 단독 기사 일단 캡처를 해왔고요. 1조 아기상어 다음 달 코스피 문을 두드린다.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기조의 추측 보도가 나왔습니다. 단독 달고 났고요. 이러자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관련주인 스마트 스터디, 그러니까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었죠. 근데 이 아기상어의 그 컨텐츠 제작사가 스마트 스터디고 그 지분을 보유한 게 삼성출판사입니다. 이제 삼성출판사의 주가에 반응이 있었던 건데 그리고 나서 장 마감 이후에 스마트 스터디 김민석 대표가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나도 내 회사가 상장하는 줄 몰랐네 라는 정면으로 반박하는 글을 올리자 시간 외 거래에서 삼성출판사는 하한가로 내리꽂혔습니다. 시간 외 거래의 등락폭은 10%죠. 관련해서 내용들 보실 때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24일 당잠사에서 짚어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어제 관련 주식들의 주가 반응 추가로 기입을 해봤습니다. 화요일에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캡처 내용 보시면 위에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아래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이행계획서를 들여다보니 게임이란 단어가 25회 등장했고요.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213회 등장했습니다.
새 정부는 K-콘텐츠 초격차 장르 육성을 정책 목표로 수립했다는 내용이 이 안에 좀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인재 육성 확대 방침이 적혀져 있는데요.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가 사실 지금 최종 버전은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게임 정책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확정적으로 나오게 될지는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요, 관련주의 주가 반응도 있었고, 최근 이제 메타버스 게임 관련 기사들이 갑자기 많아지고 있는 분위기라서 관련 투자 의견 자리 옮겨서 받도록 하겠습니다.